그림은 태양의 진화 경로를 H활도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나 과정 동안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가 같은 경우는 원시별, 나 같은 경우는 주계열성입니다. 현재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우리 나입니다. 우리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려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1000만 K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시별에서는 이러한 온도를 중력 수축으로 해결을 했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중심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력학적 평형 상태는 주계열성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에서 다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반지름은 증가한다. 나에서 달을 보니까 지금 표면 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도가 커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니은은 맞고요. 다에서 라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중성자별이 만들어진다. 다 같은 경우는 현재 적색거성 위치이고요. 태양이 적색거성을 간 다음에 행성상성운이라는 이 정도 위치에 우리가 표시된 것을 교과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행성상성운을 표시하지는 않고 바로 백색의 성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라에 도착을 하는데 라가 백색 외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신성 폭발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림은 질량이 큰 별과 작은 별의 서로 다른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니까 가 같은 경우가 태양 질량보다 큰 경우고요. 나는 태양 질량보다 작거나 같은 별이죠. 기억을 볼게요.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경로이다. 맞습니다. 별이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나보다 가가 더 짧다. 맞습니다. 우리가 별이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에 반비례했었습니다. 주계열성 중심부의 온도는 가보다 나에서 더 높지 않죠. 이것도 질량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바로 체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보다 나 과정을 통해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틀렸죠. 우리 나에 해당하는 태양만 봐도 백색의 성에 도달해도 탄소와 산소 정도밖에 우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Fe까지 중심에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우라늄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들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니은이다. 그림 가는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나는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니까 질량과 광도 비례하는 그래프 나와 있고 나를 보니까 중심액 다음에 복사층이 나와 있습니다. 태양과 비슷하거나 더 작은 질량을 가진 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중심액에서는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A 같은 경우는 현재 태양입니다. 태양의 경우는 우리 PP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났죠. 그러나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아니다라고 선생님이 한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우리 기억은 맞고요. B는 A보다 빨리 거성 단계로 진화한다. B 같은 경우 A보다 광도가 큽니다.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광도가 크다라는 것은 질량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질량이 클수록 우리 다음 단계로 가는 시간이 더 짧으니까 니은도 맞다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B의 내부 구조이다. B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큰 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핵 다음에 어떤 게 나타나죠? 그렇죠. 대류층이 나타나죠. 열을 빨리 전달해주기 위한 그 대류가 바로 일어난다. 아무튼간 이 문제의 답은 기억과 니은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이 주계열성이 된 직후 50억 년 후, 100억 년 후에 중심으로부터 별 표면까지의 거리에 따른 내부 구성 원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을 보니까 주계열성이 된 직후에는 중심 근처에 수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의 구성 비율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주계열성 중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4개의 H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부에서는 수소보다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옳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헬륨의 대부분은 별의 외곽에 존재한다. 틀렸습니다. 이유는 그림을 보니까 전체 영역에서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나에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이다. 틀렸습니다. 나 같은 경우도 중심부에 지금 수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계열성이다라는 것이고요.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수소핵 융합 반응이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원인 것은 우리 원시별이었죠. 다의 중심액에서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 틀렸습니다.
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수소행융합 반응이 끝난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주기혈성에서 이제 거성 단계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성, 다시 말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은 1000만 K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1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에서 다의 별은 별의 내부 기체의 압력과 중력이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룬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짧게 5글자로 줄이면은 그렇죠. 정력학 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주기혈성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 가나다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점점 상승한다. 이것은 일반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혈성에서 거성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표면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성 앞에 적색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표면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문제에서 태양 정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5번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무언가 자료가 추가적으로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간 이렇게 4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